나하고 상관없는데 세금만 뜯어가. 주식 투자 손실 났어요. 가만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불평등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짧게 조금 좀 임팩트 있게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그 우리 21세기 개미들의 어떤 그 갈증, 열망, 분노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 권유경제는 항상 대안도 사실은 이제 권유를 이제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현상만 뭐 짚어가지고 이게 문제야.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 대안은 뭐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최근에 뭐 기사 많이 나왔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원에 동의합니다 하는 거가 대부분 다 이제 사회성 있는 이슈예요. 음주운전 이런 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가까운 친인척이 뭐 사망했다더라. 뭐 엄벌해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막 50만 원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이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경제 분야에 대한 청원도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관심이 없어, 관심. 뭐 어느 대주주가 뭐 배당을 안 주니까 엄벌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끼케야 동의하는 숫자가 뭐 10,000명을 안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연말되면 3억 원인데 3억 원으로 이제 인하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청원 올렸더니 20만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이거에 대한 그 정부 측에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이 청원의 얘기를 좀 보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청원에. 자,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로 봐도 주식 3억 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5번이에요. 왜 3억 원으로 인하되면 안 되는지 이유를 한 10개 막 써놨는데 그중에 5번이 그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좀 이렇게 열받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론이 이러니까 여당에서 지금 이제 뭐 대권 뭐 예비 주자다 뭐 이런 뭐 대권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막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기재부가 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에 따라서 기재부 입장이 바뀌었. 지금 금융위 입장은 바뀌었어요. 그냥 10억 원 유지만으로 가자. 어차피 2023년 되면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 1년, 2년, 2년 못 참아가지고 3년? 2021년, 2022년,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못 참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3억 이하로 주식을 팔면 그 매물이 오죽할 거냐. 여기 청원 보면 연말 되면 이제 이것 때문에 15억 원에서 2019년에 대주주 기준이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만 그 연말에 3조 8천억 정도가 매물로 나왔다.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소탐 대실 아니겠느냐. 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 이런 정책을 국민의 세금, 국민이 주는 그 녹을 먹고 사는 이런 관료들이 고집해서 밀어붙일 이유가 뭐냐. 막 이런 여론이 지금 비대한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2월 기획재정부가 과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이제 왜 자꾸만 우리 국민들만 이렇게 쪼아대냐. 그러니까 외국인도 한번 대주주 기준을 한 기업당 몇 프로? 25%. 25% 넘어야 외국인은 대주주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언밸런스하잖아. 불공평하잖아, 이거. 불평등하잖아. 이런 거나 바꾸려다가 뭐 암참이다 막 이런 데 와가지고 이게 뭐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갑니다. 막 그냥 로비하니까 그냥 깨갱. 금융투자협회도 로비에 앞장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막 주린이들 주식 안 하던 양반들 막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이씨,
한국 국적 사람은 한국 사람을 더 보호해야 하잖아. 사실은 더 우대하고 외국인에 비해서. 아니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 역차별하는 건 또 웃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대주주는 25%인데 한국인은 10억 3억이면 자꾸만 이게 대주주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주식 안 하고 모르는 사람도 막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청와대 청원한 거예요. 이게 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 자, 이참에 폐지해라. 이제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2023년 도입하니까 이참에 폐지해라. 자, 청와대 답변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요. 기재부가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좀 입장을 바꿀 것도 같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재부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이 뭐야? 나라 살림. 재원이에요, 재원. 국가재정의 재원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막, 원위치 시키고 이렇게 갈 경우에 그 관료들, 세제실 그 관료들, 기재부 세제실 관료들의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할지. 왜냐면 그게 그 관료들의 맡은 바 일이거든, 그게. 세수를 유지하고 늘리는 게, 이를테면. 적절하게 늘리는 게.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기준, 3억으로 인하하는 거는 시장에 큰 충격이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 불가피합니다. 연말 12월, 11월 아마 큰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영미식 어떤 그 자본시장 시스템, 제도, 법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주주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채권자가 된다는 거는 이자 소득을 얻겠다는 거고 주주가 된다는 거는 배당을 먹겠다는 거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주주가 된다는 거는 기본이 배당입니다. 나는 배당 소득을 먹겠다는 거예요, 주주로서 주주들한테 채권자한테 주는 이자를 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배당을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배당하면 뭐예요, 대한민국 꼬리 피우는 게? 쥐꼬리. 쥐꼬리 배당이야, 쥐꼬리 부당, 쥐꼬리 배당. 너무 배당 사양이 낮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화승 아래는 얘기했지만 25원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은행 예금하고 별로 이렇게 매력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 영국은 어떻게 이 환경을 정비하냐? 자, 주주로서 배당금을 가지고 노후의 생활 자금을 보태고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 계좌에 주식들을 늘려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더 늘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해라. 좋은 기업에 배당 많이 주는. 이게 아주 간단한 상식이에요. 주식회사. 이 자본시장의 상식이란 말이죠. 아주 큰 절대적인 상식.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가 옛날부터 알았던 얘기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물론 2023년 되면 이제 투자 소득세라는 게 이제 신설돼 가지고 배당, 이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 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세금이 나오는 그런 걸로 간다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배당, 이자 합쳐 가지고 2천만 원 넘으면 옛날에는 부부 합산 뭐 해가지고 뭐 4천만 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부부 합산은 안 돼! 위헌이야 그래가지고 1인 2천만 원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래가지고 이 금융소득에다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임대소득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고율의 소득세를 이제 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게. 애초 취지는 이제 어떤 금융소득이 많은 큰 이제 자산가들에 대해서 좀 세율을 좀 강화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근데 이제 웬만치 주식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 2천만 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에 보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다가 이제 지방세까지 하면 최고세율이 40%가 넘는데요. 40%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 났어. 그럼 돈 빌렸을 때는 이자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자는 감안해, 안 해? 안 해. 우리나라는 이자 안 합니다. 주식 투자 손실 났어요. 감안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당신은 자산가야. 그래, 더 뜯어가도 할 말 없어. 그래서 파생적으로 뭐가 올라가?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실 텐데 당연히 의료보험을 월 얼마나 내세요? 그랬더니 270만 원 낸대. 의료보험만.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의료보험이 또 이게 그 구간이 올라가는 거예요. 과세 구간이. 의료보험 구간이. 그래가지고 월 270만 원이면 거의 최고 같은데, 그러니까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매달 270만 원 내는 거예요. 배당 많이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어되냐, 그러면.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 많이 때리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봐봐요. 그럼 내가 상장한 대주주야, 지배주주야. 배당 많이 하면 주가 올라요. 증여세 많이 내야 되죠. 예. 배당 많이 하면 당연히 종합소득과세 들어가죠. 그러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45% 가까운 이 세율을 적용받아요. 근데 병원도 잘 안 가고 나는 건강한데 의료보험까지도 또 내야 돼. 270만 원 매달. 근데 나는 주식 투자자로서 열심히 좋은 고배당주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몇천만 원 벌었어. 그런데 매달 270만 원 의료보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눌러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권익경제의 유반장은 뭘 말씀드리냐. 나중에 이제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이제 어떻게 이제 정비될지 모르지만 2023년이니까 또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그죠? 자, 현 시점에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시급히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린이들, 21세기 개미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일반 주주들의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를 빨리 도입하자. 분리과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종합과세잖아요. 이자 배당을 합쳐가지고 2천만 원 놓으면은 막 다른 소득세하고 합쳐가지고 종합과세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배당 소득세는 그냥 배당 소득으로만 보고 따로 분리과세하자. 그래서 최저 한 15%, 16% 될 거예요. 그 정도 배당 먹었으면 15%, 16% 최저. 또 많이 먹었으면 뭐 한 20, 30% 이렇게 분리과세 하면 회장님들이 배당을 CEO한테 그럴 거 아니야. 자기 겸직 안 하고 있으면 나 좀 배당 좀 많이 줘. 이렇게 전화할 거란 얘기죠, 이제. 그런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도 배당만 가지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그걸 또 재투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주주 대주주 기준이 3억이냐 10억이냐 15억이냐 아니면 없애냐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 없어? 줄죠. 없거나. 왜냐하면 계속 파는 게 아니니까. 우리 존리 아저씨 말대로 파는 게 아니니까. 배당을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경이 정비되면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환경이 정비되면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배당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회장님들부터. 왜냐하면 세금이 주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료보험까지만. 부자들이 많이 내는 건 맞지만 과도하게 많이 내거나 아니면 파생적으로까지 나하고 상관없는데 세금만 뜯어가, 이렇게 되면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저항이 쥐꼬리 배당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제가 듣고 제가 감탄이라기보다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하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자. 그러면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지. 이제 배당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배당이 늘으니까 나는 배당 투자만 가지고도 장기 투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연말에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배당을 먹어야 되냐 지금은 고민이 그거예요. 주식 부자들이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연말 되면 뭐야? 내가 이거 배당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이야. 그러면 12월 중순에 팔고 1월 초에 사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선순환. 내가 팔 필요가 없잖아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득 있는 게 세금 낸다는 걸 누가 뭐라 그래. 그건 누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면 상식 있는 사람들이면. 그런 대신 적절하게 배당세 내고 장기 투자해서 그걸로 노후 대비하고 또 재투자할 거 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배당 성향이 늘 거고 그러면 배당 성향이 늘면 주가가 어떻게 돼? 또 늘고. 주가가 늘면 어떻게 돼요? 2023년에 5천만 원 이상 벌면은 양도 차익 과세 하잖아요. 다. 그럼 세금이 어떻게 돼? 주가가 오르니까. 늘잖아. 그럼 기재부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제. 기재부가 막, 요것도 먹으면서 3억 원, 대주주 3억 원 고집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세수가 펑크 나요.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가가 오르면 파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양도 팔았는데 차익이 5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당연히. 주가가 올랐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3천 됐으니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옵니다. 지금 지수가 2,300에서 3천 가고 4천 간다고 보세요. 양도 차익이 얼마나 늘 거고, 그에 따라서 그 세금이 얼마나 늘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줄여야지 이런 고민할 줄 모릅니다. 세금의 가장 큰 원칙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금의 가장 큰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매긴다는 거잖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내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매겨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거고, 징수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세 있죠. 거래세. 팔 때 내는 거. 지금 0.25%요. 옛날에 0.3%였고, 팔 때만 내는 거. 지금 0.25%예요. 이게 2021년에 0.23%로 조절돼. 지금 이제 세법상. 자, 2023년에 어떻게 돼? 0.15%로 가요. 이게 원래 폐지하라 그랬는데, 예, 근데 폐지는 안 하고 이렇게 남겨뒀어요. 자, 좋아요. 근데 어떤 원칙에 위반되냐? 이거죠, 이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내가 주식을 이익을 내고 팔았어. 그때 내가 거래세를 내. 오케이. 맞죠? 내가 이익을 벌었으니까. 주식을 팔므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냈으니까 국세에는 거래세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손실을 내고 팔아. 근데 거래세 내 안 내? 내잖아요. 앞으로도 내거든요. 이 부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의 철학은 뭐냐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누락돼 있어, 누락. 큰 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낸다. 근데 지금 거래세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별로 이렇게 기자들도 많이 안 다루고,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저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상식적인 얘기라고 보거든요. 제가 무리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제 거래세 폐지하자 그랬는데 이제 세수가 이제 펑크가 나니까 폐지는 안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으로 가겠다, 큰 방향으로 간다 해놓고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